지혜로운 하루,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가 실수를 한 걸까? 저분이 나를 불편해하시나? 이런 고민이 들 때면 대부분 혼자서 답을 찾으려 애쓰게 되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숨기려 해도 자연스럽게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은퇴 이후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은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인간관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취미 모임에 나가거나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또는 봉사활동을 통해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 이런 새로운 만남 속에서 우리는 미묘한 불안감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은 그런 작은 신호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더 건강하고 진정성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신호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누군가의 마음을 파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며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이를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관찰을 통해 발견된 3가지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닌 실제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진실한 패턴들입니다. 그럼 이제 그 3가지 신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말없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눈치라고 부르는 그 미묘한 신호들 말이죠. 이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새로 가입한 동호회에서 어떤 회원분이 계속 여러분을 마주칠 때마다 휴대폰만 보거나 다른 곳을 바라본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신호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이런 무언의 신호는 크게 3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눈맞춤 피하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좋아하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바라보게 되어 있죠. 반면 불편한 감정이 있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피하게 됩니다. 대화 중에 자꾸 다른 곳을 보거나 불필요하게 시계나 핸드폰을 들여다본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둘은 몸의 방향입니다. 편안한 관계에서는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향해 몸이 기울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불편함을 느낄 때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살짝 비틀거나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죠.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는 것처럼요. 셋은 움직임의 변화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굳이 멀리 돌아가거나 자리를 자주 옮기는 행동이 여기에 속합니다. 가까이에서 물건을 건네면 될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하거나 서둘러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반드시 부정적인 감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저 내성적인 성격 때문일 수도 있고 그날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고민이 있어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행동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지 여부입니다. 한두 번의 관찰로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살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이런 모습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따뜻한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불편하게 해드린 부분이 있을까요? 라고 먼저 물어보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상대방을 탓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모든 사람과 가깝게 지내야 한다는 부담감은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때로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죠. 누군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감정이고 선택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감정을 이해하면서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는 균형을 찾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관계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신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신호는 특별한 무관심과 대화의 벽입니다. 이는 앞서 본 신호들보다 조금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죠. 특별한 무관심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특정 누군가에게만 보이는 의도적인 무관심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모임에서 다른 분들의 말씀에는 활발히 반응하면서도 유독 여러분의 이야기에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를 떠올려 보세요. 이런 태도는 주로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대화 끊기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시작하면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내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끌어들여 여러분의 이야기를 흐트러뜨리는 행동이죠. 때로는 말씀 도중에 불필요한 끼어들기로 대화의 흐름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둘은 형식적인 반응입니다. 아, 그렇죠? 같은 의미 없는 답변만 하거나 가끔은 고개만 살짝 끄덕이는 정도로 최소한의 반응만 보이는 거죠. 이는 마치 당신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라고 돌려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셋은 정보 나누기 제외입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다른 분들과는 활발히 대화하면서도 여러분의 질문이나 의견은 꼭 지나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죠. 또는 중요한 소식을 나눌 때 여러분만 빠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나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건 분명 어떤 의도가 있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나의 대화 방식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내가 대화를 너무 이끌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다른 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적절한 순간에 의견을 내고 있는지 등을 점검해 보세요. 그 다음으로는 상대방과 편안한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제가 불편한 점을 드린 게 있을까요? 라고 부드럽게 물어보는 거죠. 이때는 비난하거나 따지는 듯한 말투는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런 노력에도 달라지는 게 없다면 그 관계의 거리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과 가깝게 지낼 필요는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때로는 예의 바른 간격 유지가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인생에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너무 마음 쓰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험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더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어떨까요? 또 하나 기억하실 점은 상대방의 이런 태도가 꼭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개인적인 선입견이나 오해 또는 그들 나름의 걱정이나 불안이 이런 행동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신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 번째 신호는 숨겨진 날카로움과 깎아내리기입니다. 이는 앞서 본 두 신호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거부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날카로움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직접적인 비난은 아니지만 돌려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런 행동은 매우 교묘하게 이루어져서 때로는 그것이 실제 공격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죠. 이런 모습은
주로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돌려 말하기입니다. 와, 우리님은 정말 열정이 넘치시네요 라며 겉으로는 좋게 말하는 것 같지만 말투나 어조에 꼬집는 듯한 의미를 담는 경우입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은 뒷이야기하기입니다. 직접적인 나쁜 말은 아니지만 님이 그러시면 좀 곤란한데 라며 마치 걱정하는 척하면서 여러분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동입니다. 주로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죠. 셋은 의도적인 제외입니다. 예를 들어 다 같이 사진 찍을 때 일부러 여러분을 구석으로 밀어내거나 회식 때 건배할 때면 꼭 여러분만 빼놓는 등의 행동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숨겨진 날카로움의 가장 큰 특징은 맞받아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농담도 모르세요? 같은 식으로 여러분을 더 난처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먼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의도가 분명히 좋지 않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여러분의 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의 바르지만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세요. 그런 표현은 저에게 불편함을 줍니다라고 차분히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믿을 수 있는 다른 분들과의 관계를 잘 가꾸세요. 건강한 인간관계가 있다면 이런 부정적인 상황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고비를 겪어오신 분들이라면 이런 상황도 지혜롭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누군가의 숨겨진 날카로움이 꼭 여러분의 잘못 때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상대방의 불안함이나 부족함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행동이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한 방어일 수도 있죠. 끝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모든 관계를 완벽히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보내는 세 가지 거부 신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을 지혜롭게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신호들을 알아보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나를 돌아보기입니다. 상대방의 행동만을 탓하기보다는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작은 오해가 깊은 골이 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따뜻한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불편한 점을 드렸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세요. 이때는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인 모습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거리 두기입니다. 모든 사람과 가깝게 지내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면서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더 슬기로운 선택일 수 있죠. 네 번째는 나의 가치 지키기입니다. 누군가 나를 불편해한다고 해서 내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경험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관계의 마음쓰기입니다.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존중해주는 분들과의 관계에
더 많은 관심과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은 길고 그 안에서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겪게 됩니다. 모든 관계가 쉽지만은 않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관계가 어려운 것도 아니죠. 중요한 건 균형 잡힌 마음으로 관계를 바라보고 지혜롭게 풀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시간이 더욱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인연들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하루,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68세 할머니입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최근 자꾸 감기에 걸리고 피부 트러블이 생겨 걱정이에요. 건강검진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받은 이 사연이 오늘 주제와 참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변화하지만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작은 습관들이 우리의 건강과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87세의 현직 의사가 평생의 임상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경고하는 특별한 내용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제대로 씻지 않으면 건강이 위험해지는 신체 부위 4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위들은 노화를 가속화시키고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곳들이죠.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복잡한 운동이나 비싼 건강식품에 의존하지만 사실 가장 기본적인 개인 위생 관리가 건강 유지의 첫걸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관리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72세 김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영수 씨는 평생 건강에 자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관리에도 신경 썼죠. 하지만 최근 들어 원인 모를 피로감과 잦은 감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아픈지 모르겠어요. 매일 아침 공원을 걷고 채소도 많이 먹고 술과 담배도 안 하는데 영수 씨가 종합검진을 받았을 때 담당 의사는 의외의 질문을 했습니다. 땡땡과 땡땡땡 그리고 땡땡은 얼마나 자주 꼼꼼히 씻으시나요? 영수 씨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평소 샤워는 하지만 이런 부위들을 특별히 신경 써서 씻지는 않았거든요. 검사 결과 이 부위들의 피부 감염이 있었고 이것이 그의 만성 피로와 면역력 저하의 원인 중 하나였던 것이죠. 이 사례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간과하는 신체 부위들이 건강의 숨은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부위들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피부는 점점 얇아지고 면역 체계도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던 작은 감염도 노년기에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개인 위생 관리는 단순한 청결의 문제가 아닌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이어서 87세 현직 의사가 특별히 강조하는 4가지 신체 부위와 그 관리법, 그리고 이것이 우리 건강과 수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간단한 지식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87세 의사가 경고하는 중요한 신체 부위 4곳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귀 뒤와 귓속입니다. 귀는 우리가
일상에서 소리를 듣는 중요한 감각기관이지만 청소할 때 자주 소홀히 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특히 귀 뒤쪽 피부 주름과 귀 속은 습기가 잘 차고 통풍이 잘 되지 않아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87세 장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귀 뒤와 귀 속의 위생 관리는 단순한 청결 문제를 넘어 전신 건강과 연결됩니다. 이 부위에 생긴 감염은 뇌로 퍼져 심각한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고 특히 고령자의 경우 낙상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귀 관리를 소홀히 하면 노인성 난청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귀지가 과도하게 쌓이면 소리 전달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습한 환경에서 세균이 번식해 외이도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올바른 귀 관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 뒤는 목욕 시 비누와 물로 부드럽게 씻고 완전히 말려주세요. 귀 속은 면봉으로 깊이 파지 말고 젖은 수건으로 귓바퀴와 입구만 살짝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귀지는 자연스럽게 배출되도록 두고 많이 쌓였다면 전문의에게 제거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발가락 사이입니다. 발가락 사이는 습기가 가장 잘 차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면 무좀이나 습진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나 고령자의 경우 작은 감염이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 의사는 말합니다. 발가락 사이의 감염은 노인의 발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에요. 특히 당뇨가 있는 노인들은 감각이 둔해져 초기에 발견하기 어렵고 작은 상처도 쉽게 감염되어 궤양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발가락 사이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미지근한 물로 발을 씻고 특히 발가락 사이를 부드럽게 깨끗이 닦아주세요. 씻은 후에는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필요하다면 헤어드라이어에 약한 바람으로 말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면 양말을 신고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 이상 갈아 신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을 신고 같은 신발을 매일 신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배꼽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깊은 주름 중 하나인 배꼽은 피부 노폐물, 땀, 먼지가 쉽게 쌓이는 곳입니다. 이곳이 제대로 청소되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 피부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 의사는 많은 사람들이 배꼽 청소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배꼽에 쌓인 세균은 피부 감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혈류를 통해 다른 기관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피부의 자연 재생 능력이 감소하고 면역력이 약해져 배꼽에 생긴 감염이 더 오래 지속되고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배꼽 주변은 복부 지방이 쌓이기 쉬운 부위로 피부가 겹치면서 습기가 차기 쉽습니다. 배꼽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목욕할 때 손가락에 비누를 묻혀 배꼽 안쪽을 부드럽게 문질러 청소해 주세요. 면봉에 알코올이나 과산화수소를 약간 묻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 후에는 물로 잘 헹구고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겨드랑이입니다. 겨드랑이는 땀샘이 많고 습도가 높아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또한 피부가 접히는 부위로 마찰이 많아 피부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장 의사는 말합니다. 겨드랑이 관리가 부족하면 단순한 냄새 문제를 넘어 피부 감염, 모낭염, 심지어는 림프절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노년기에는 발한 패턴이 변하고 피부 장벽 기능이 약해져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겨드랑이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지근한 물과 순한 비누로 겨드랑이를 씻고 완전히 말린 후 데오도란트를 사용하세요. 면 소재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겨드랑이가 쉽게 습해지는 분들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옷을 갈아입는 것이 좋습니다. 면도를 할 경우에는 깨끗한 면도기를 사용하고 면도 후에는 피부 자극을 줄이기 위해 알로에 젤이나 칼렌듈라 크림 같은 진정 효과가 있는 제품을 발라주세요. 이렇게 4가지 부위를 살펴봤는데요. 이 부위들은 단순히 청결의 문제를 넘어 우리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고 피부 재생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87세장 의사는 강조합니다. 이런 부위의 관리는 단순히 위생 차원이 아니라 건강한 노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평소에 작은 습관으로 이런 부위들을 청결하게 유지한다면 감염과 염증을 예방하고 더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러한 부위에 생긴 작은 감염도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노화로 인해 피부가 얇아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면 이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던 작은 감염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체 부위의 위생 관리는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목욕할 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이 부위들을 꼼꼼히 씻고 말려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고 기본적인 일상 습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87세 현직 의사가 경고하는 중요한 신체 부위 4곳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귀 뒤와 귀 속, 발가락 사이, 배꼽, 그리고 겨드랑이. 이 4부위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간과하기 쉽지만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곳들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복잡한 운동이나 비싼 건강식품보다 기본적인 개인 위생 관리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고 피부 재생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개인 위생 관리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둘째, 우리가 살펴본 4부위는 습기가 차고 통풍이 잘 되지 않아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이런 부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이런 부위의 관리는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목욕할 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꼼꼼히 씻고 말려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72세 김영수 씨의 이야기에 이어 결말을 말씀드리자면 영수 씨는 의사의 조언을 듣고 4가지 부위의 위생 관리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주 만에 피로감이 줄어들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개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이런 기본적인 위생 관리를 일상 루틴으로 만들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이런 부위를 관리하니 피부도 좋아지고 체력도 좋아진 것 같아요. 이런 작은 습관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네요. 여러분도 오늘 배운 내용을 일상에 적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샤워할 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이 4부위를 청결하게 유지해 보세요. 그리고 몇 주 후 여러분의 건강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후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고 기본적인 일상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이런 작은 부분들이 모여 우리의 건강과 수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87세장 의사의 말을 인용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의 비결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의 몸을 살피고 관리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100세 시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기본에 충실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건강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